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업수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공업수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먼저 이제 목차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그 대학 수학에, 일명 공업 수학에 있는 그 과정들을 먼저 보실 거고, 두 번째는 이 공업 수학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학생들이 좀 적절한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공수를 공부하기 위한 선수 과목은 또 어떤 것이 있냐. 그다음에 우리 공업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할 수 있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막 수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업 수학을 함부로 수강하게 되면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 수학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수강할 수 있는 순서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공업 수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어떤 것이냐? 이제 공업 수학의 일명 대학 수학인데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공업 수학이죠. 공업 수학에 대한 과정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공업 수학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과목이 섞여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업 수학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학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공대에서 썼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과목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을 공업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부하는 내용이 미분방정식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선형대수학에 있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복소 해석이 있고, 마지막엔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수치 해석 파트라고 하는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한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미분방정식 파트는 크게 상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짜리 미분방정식, 그다음에 편미분방정식이라는 변수가 여러 개짜리가 들어있는 방정식, 그다음에 얘네들의 두 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미분방정식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파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라플라스 변화나 퓨리에 변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편미분방정식부터 시작하죠. 이 파트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벡터의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형대 수학에 있는 내용에서 벡터 파트만 빼갖고 와서 공부하는 것이 공업 수학에 있는 선형대 수학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퓨리에 변화를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복소수의 내용을 쓰거든요. 그 복소수의 내용을 가지고 적분하는 방식도 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복소수에 관한 적분을 쓰기 위한 공식들도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 얘기하는 복소 해석에서 공부하는 유수 정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수치 해석은요, 학교마다 많이 다르지 않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수치 해석은 학교에서 과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수치 해석을 다루지 않을 때는 보통 그 교수님들이 많이 다뤄주시고요. 예를 들어 그 학교에서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으면 보편적으로는 복수 해석을 끌어서 간다는 것이 공업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수강 대상은 어떻게 되냐? 수강 대상은 첫 번째가 이제 공업수학을 활용한 공대생이기 때문에 공대생들은 당연히 공업수학을 100% 활용하셔야 돼요. 거의 100%예요. 다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업수학을 100% 활용할 공대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과나 공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무조건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게 공업수학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편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분적분학이 기본 베이스가 가거든요. 그 기본 베이스가 간 상태에서 서브 과목이 좀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형대 수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공업 수학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대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분학과 공업 수학만 들어갈 거고, 일반적인 수학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도 들어가는 케이스도 존재하니까 이 미분적분학은 이제 편입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 공과대학원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이 공과대학원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그 공대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반적인 그 다른 과에서 내가 이 공대에 있는 이과의 약간 매력을 느껴서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내가 석사나 박사를 공부해 보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수업을 듣게 되면 당연히 이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정을 안 배우고 응용 과정 이상부터 배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을 공부할 때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은 미리 공업 수학을 준비해 놓고 가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논문 작성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같은 경우 또 이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잠깐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과 대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전공 수학을 다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과 대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미리 미분 방정식이냐 선형대 수학이냐 복수 해석 같은 경우를 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해보고 싶다. 근데 세 가지를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공업 수학을 들어놔도 어느 정도 한 60~70%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공수를 먼저 들어놔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미분 방정식, 복수 해석학 아니면 선형대 수학을 들어도 조금 수월하게 그 내용들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친구들도 같이 수강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공업수학을 함부로 들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공업수학을 듣기 위한 기본적인 선수 과목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은 공부를 안 해놓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분과 적분은 이미 한다고 가정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갑자기 보자마자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은 어느 정도 완성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 1, 2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미적분학 1 같은 경우에는 그 상미분 방정식을 쓸 때 무조건 얘네들을 적용해서 쓰기 때문에 상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적분 1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벡터를 다루는 다변수 해석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미분 방정식에서 많이 이용하게 써요. 그럼 편미분 방정식이나 뒤에 이제 그 선형대 수학이나 아니면 복소 해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써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미분 방정식, 선형대 수학, 복소 해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좀 공부했으면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미적분학 2를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 놓을 걸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공업 수학을 들어가게 되면 남들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도 성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우리는 또 세 번째는 이런 거죠. 그래서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은 미리 공부해 두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처럼 이제 미분 방정식이나 선형대 수학도 미리 공부해 두게 되면 우리가 공업 수학에서는 응용 파트에서 위주로만 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선형대 수학도 미리 공부해 두면 조금 더 우리가 성적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이냐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공업 수학을 이제 수강하는 순서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 미분 방정식 같은 케이스는 처음에 아예 기초가 부족한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저는 이제 미분 적분도 잘 못하겠고 사인 코사인 내용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기본 수학과 미분 적분학을 먼저 수강하는데 그 중에서도 1은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학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공업 수학으로 바로 직접 수강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미분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미적분학의 원에 있는 내용이 적어도 70% 이상은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벡터 부분은 아예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 기본 수학에 있는 그 기하 파트는 꼭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기하 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벡터 파트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고교 과정에서 빠진 행렬 파트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파트를 같이 수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좀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미분 적분학에 있는 2, 미적분학 2를 같이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벡터 부분에 있는 내용 같이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미분적 분학을 이제 수료한 케이스는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업 수학 수강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적 분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분적 분학이 이미 되어 있는 케이스면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공업수학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분적 분학이 안 되어 있는 케이스일 때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공업수학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공업수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공업수학은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문제에 적용시키는 게 공업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짜질구리한 증명과 원칙들을 그냥 깐깐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그 하나하나에 있는 문제를 풀 때 그 과정들과 그 풀이 과정을 100%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업수학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 자체가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풀다가 막히면 지우고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나 그 원래 그 문제 푸는 과정들을 100%잘 숙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걔네 시험 볼 때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증명과 원칙보다는 과정과 풀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공업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어떠한 문제를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문제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를 논문을 작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공식들이 어떠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적용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제들마다 실생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공식이 적용이 되는지, 즉 문제를 보자마자 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에서 그 키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거기서 보면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냐, 화학적인 내용이냐, 생물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화학적이나 생물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식을 보통 줘요. 근데 물리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식으로 보통 주는 것보다는 그 물리적인 이론을 딱 준 다음에 그 물리 이론을 딱 보고 너가 알아서 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도 수학이 전공이지 물리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내용을 보자마자 거기에 맞춰서 식을 만드는 것이지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물리적인 성질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도대체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왜 나오는 거지? 그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는 물리학 책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내용이 왜 써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기 위한 그 도식화가 안 돼요. 그럼 도식화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식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식을 만들 수 없다는 건 당연히 뭐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뭐죠? 당연히 학점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참고도서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같은 경우 마지막인데 이게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공업수학은 특징이 아까 뭐라 했죠? 증명보다는 과정과 문제 풀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문제 푸는 과정과 실수가 적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연히 푸는 과정이 정확하면서 실수가 적어지기 위해서는 많이 풀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공업수학 쓰고 있는 그 크레이지 공업수학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딱 풀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연습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대한 증명은 외우지 마세요. 방대한 증명은 그냥 이해를 하면서 가시고 그러니까 증명은 어떤 걸 꼭 외우셔야 되는 거냐면 교수님들이 꼭 중요하다고 짚어주시는 게 있어요.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시는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증명은 100% 외우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풀이 과정이나 증명 과정은 그걸 100%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과나 뭐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을 외울 필요 없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해석할 줄만 알면 됩니다. 해석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풀이를 풀 때 증명 과정에 포커스를 잡지 마시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나 문제의 식을 만드는 방식들로 많이 포커스를 잡으셔서 공부해 보셔야지만 공업수학을 100%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총 4가지 방법으로 공업수학 공부하게 되면 그게 크게 많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가 있으실 테니까 이 부분에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준비한 이제 공업수학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수업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만나보게 되면요. 제가 많이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Q&A를 이용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업수학 수업 내용에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